자, 474페이지 납세, 취득세 납세 절차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이 있다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부가가 징수 있죠. 여러분들 운칠계삼 운칠계삼이 뭐예요? 네?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라는 거죠. 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운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뜻 같지만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실력이 3이 받쳐주지 않으면 운칠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운칠계삼 운칠계삼 그런데 운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운이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네. 세법 어렵죠? 네. 세법 어렵습니다. 죠? 저는 쉬운데 여러분은 어려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도 세무사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학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사준 책이 법인세법 1000페이지짜리 책 있지 않습니까? 하드로 이렇게 막 이따만한 책 있거든요. 한 대 맞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뭐 한 달, 두 달 공부를 안 해도 세법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따라갔는데 여러분들은 실력이 너무 미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천하다 보니까 이게 자주 보지 않으면 항상 리셋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좀 소소한 공부를 할지라도 3일 정도에 한 번 정도씩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맥이 끊겨버리면 이게 계속 헛바퀴만 돌리는 거죠. 그거는 그것이 뭐 민법이는 뭐 매일 하는 거고 이 세법이라고 하는 과목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씩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법을 보는데 뭐 책을 다 읽지 말고 자, 오늘 공부한 거 뭐 있어요? 결국 오늘 객관적 취득 다시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 및 세율의 특례 다시 한번 외워보면 된다. 세율의 특례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 표준세율에서 2%뺀 걸로 할 거냐 표준세율에서 2%만 가서 할 거냐 그죠? 요거 정도만 다시 한번 외우시라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자, 오늘 취득세 부가와 징수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부가와 징수인데 취득세 부가와 징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납세제 별표 여러분들 올해 문제도 납세지가 두 문장이 나왔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장으로. 납세지는 이거를 한 문제로 내기는 너무 비중이 크지 않는데 납세지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년 동안 3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납세지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납세지의 핵심은 뭐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인데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예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이입에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아셨죠? 네, 관할관청.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집으로 날라오던데? 아니 당연히 재산세 고지서에 집으로 날라오겠지. 근데 그 고지서를 보면 누구한테 내도록 돼 있어요?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에 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관할 관청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지서야 집으로 날라오지만 그 고지서의 과세권자가 그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물,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다. 그래서 99.9% 어떻게 나오냐면 재산세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OX, X라고. 아셨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다? 물건, 소재지야. 아셨죠? 입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이 되는 거다. 아셨죠? 자, 해서 납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다만 책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취득세는 무슨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예요. 면적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면적 기준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하는 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칙은 무슨 납부예요? 원칙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원칙은 신고 납부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개정 전에는 무엇과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취득세는 옛날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였어요. 등록세는요? 등기 등록 전까지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뭘로 바뀝니까? 개정 후에는 이것이 취득세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취득세로 통합이 되면서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게 상속에 의한 취득이라면 상속 개시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고정을 쓰면 9월 내로 바뀝니다. 아셨죠? 6월 또는 9개월. 이렇게요. 그러면들 개정 전에는 분들 옛날에는요. 옛날에 부동산 샀으면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는 등기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때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로 그게 또한 상속이라면 6개월 또는 9개월로 됐어요. 납세자가 좋아요, 나빠요? 납세자는 그만큼 세금을 좀 더 늦게 여유롭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반 먼저 내고 반 나중에 냈었는데 맞죠? 이제는 한꺼번에 60일 이내만 내면 되니까 30일도 아니고 60일로 연장이 됐으니까 납세자가 되게 뭐해진 것 같아요. 여유로워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얼르고 뺨 때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건이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 물건이라면 등기하기 전까지 내는 거예요.
어라?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아니, 취득세 물건 중에서 등기하지 않아야 될 물건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는 결국은 뭐 하기 전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다 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엄격하게 뭐 하는 거다? 이거 침해하는 겁니다. 내가 집을 살려면 먼저 뭘 먼저 내야 돼? 세금을 먼저 내야지 등기를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아니, 세금 좀 안 내면 어때? 어? 아니, 세금 안 내면 내 주택 압류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납세 편의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필요해서 집을 샀는데 세금 좀 못 냈다고 해서 등기를 안 해줘?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60일까지 막 연장해 준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언제까지 내라? 등기하기 전, 실제로는 등기하기 전까지 내요. 저 정말로 중개사 따지는 사람 봤어요. 왜 중개사님한테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나 옛날에는 반 내고 반 나중에 냈는데 왜 지금 먼저 내라고 하느냐. 아이고, 왜 중개사한테 따져. 법이 그렇게 바뀐 건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이, 자, 이렇게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거기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6개월은 2번에 나와 있어요. 6개월은 2번. 상속으로, 그러니까는 비굴안에 보면, 아셨죠? 날개 부분에 보면 상속이라는 경우 상속 개시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뭐 중요한 표현은 아니지만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야. 그죠? 그럼 5월 달에 상속이 됐어. 그럼 5월 1일이든 5월 30일이든 필요 없어. 5월 달에 상속이 됐으면 5월 달 빼. 5월 달 빼고 6, 7, 8, 9, 10, 11. 11월까지 내면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지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이 아니라는 거 뭐 그 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추가 신고 납부가 있어요. 추징 사유라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 물건 중과세율 제공될 때는 처음에는 무슨 과세였어요? 처음에 일반 과세였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뭐가 된다?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 대상이 된 게 있다고요. 두 번째는 뭐였다가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었다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요. 동그라미 B번에 보시면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후에 과세물건 실세 부과 대상이 될 때는, 자, A번 읽어볼게요. 다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 중과세를 적용될 때는 중과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중과세를 적용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뭐 해야 된다?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추징 사유가 발생했으면, 자, 사유 발생으로부터 며칠 이내? 무슨 납부하라고요?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 그러면 비과세였는데 과세가 돼? 뭐가 있을까? 우리 배웠는데. 아니, 비슷한 거. 그렇지. 임시용 건축물은 1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였잖아요. 1년 초과하면 과세가 되죠. 아셨죠? 그럼 임시용 건축물 원래 비과세였는데 이게 1년을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과세가 됐을 때 그때 납부는 보통 징수다,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다. 사유 발생로부터 며칠이네? 60일이네.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그러면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는데 나중에 중과세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배우진 않았지만 아까 사치성 자산이 뭐가 있었죠? 사치성 자산이 별, 골, 오, 선, 주. 별골 오손주. 오손주 무슨 오손주? 별골 오손주.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잖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주택을 샀는데요.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임차인이 별장으로 사용하는 거야. 예? 중과세 된다, 안 된다? 된다.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그 물건이 별장으로 사용되면 중과세를 적용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요? 건물 주한테. 그게 주차구조부 취득자잖아. 무슨 뜻인지 아셨죠? 건물주 아닌 사람이 가설했어. 증설했어. 그렇더라도 누가 진다? 건물 주가 죄되듯이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했다면 중과세를 하는데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건물 주한테 중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건물주는 어떻게 된다? 건물주는 원래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았다가 이게 별장이 돼버리면 별장에 대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도 무슨 납부해라? 신고 납부해라. 며칠이네? 60일이네. 아셨죠? 그런데 중요한 거요. 중요한 거. 세 번째. 그러면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뭐를 빼야 되겠어요? 이미 납부한 세금 빼야 되겠죠. 기납부세액을 빼야 되겠죠. 이미 납부했잖아. 납부한 세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가 있다면 이런 가산세는 포함해라, 제외해라.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산세 제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생각해볼래. 여러분들 중과세 적용 세액이 500원이었어요. 그죠? 이때 자, 이렇게 할게요. (20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과세 적용 세액이 500원이라면 이때 추가로 납부할 세금 얼마죠? 자, 500원에서 100원을 빼야 돼요? 120원을 빼야 돼요? 100원을 빼면 얼마 납부하면 되고 120원을 빼면 380원 납부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100을 빼야 됩니까? 120원을 빼야 됩니까? 왜요? 왜 가산세를 제외할까요? 오, 좋았어. 여러분들 예설하면 520원을 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380원만 내면 얘는 5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만약에 말이죠. 이미 납부한 세금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빼버리면 이 사람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치유가 돼버리는 거지. 아셨죠? 이 벌의 효과가 남아있으려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뭐는 제외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해야지 벌의 효과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추징 사유, 추가 신고 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처음엔 일반과세였다가 중과세가 되거나 처음엔 비과세였다가 과세가 되면 이제 추가 납부해야 되겠죠. 이때 추가 납부하는 방법은 보통 징수다, 신고 납부다? 신고 납부야. 며칠이네? 60일이네. 이때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중과세 적용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되는데 그 이미 납부한 세금에는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빼야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 그렇게 발생하면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476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뭐 안 했어요? 신고 납부를 안 했죠?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무슨 방법이어야 돼요? 보통징수 방법이 되겠죠? 아셨죠? 보통징수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들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에 따른 뭐가 있어야 돼요? 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저저번 주에 했고 저번 주에도 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가산세 어떤 가산세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납부지연 가산세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입법 이렇게 개정될 거라고 입법 예고를 됐는데 100% 돼요. 그러니까는 뭐 옛날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거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일별 가산세 있었죠? 기억나세요? 일별 가산세 어떻게?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뭐 나올 때까지? 고지서. 고지서가 나오거나 고지서 전에 납부했으면 그 전까지. 아셨죠? 그날까지 일별 가산세를 먼저 때려요. 그 다음에 뭐? 3% 가산세 있는 거 아시겠죠? 얼마? 고지서가 나온 날부터, 고지서 발부일부터,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까지 뭐 안 했으면, 납부를 안 했으면, 그때는 일별 가산세 때리지 않고 그 기간만큼은 통으로 몇 프로 때리겠다? 3% 그냥 무조건 때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일별 가산세 있죠? 그래서 경과된 얼마? 만분의 75죠? 이때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는 일별로 따지지 않고 월별로 따지면 되죠. 만분의 75 곱하기 월수 하면 되죠. 이때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요. 맞죠? 얼마 이상일 때만 적용하죠? 30만원 이상 시에만 적용합니다. 결국 30만원 미만,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이면 적어도 월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30만원 미만이어도 뭐는 적용한다? 3%의 가산세는 적용한다. 응?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취득일이에요. 며칠? 60일에 이게 뭐예요? 신고 납부기한인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따로 내야 되겠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20%, 과소신고는 10%, 사기 등일 때는 40%. 근데 문제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게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를 때리다가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했어. 그럼 이때는 일별 가산세를 때리는 게 아니고 몇 프로 가산세?
3% 가산세를 때리다가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된 다음 날부터는 이때는 월별에 만분의 75를 이렇게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때는 이 월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이 가산세는 3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30만원 미만일 때는 월별 가산세 적용되지 않는데 반대로 30만원 미만이어도 3% 가산세는 적용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중요하고요. 자, 거기 예외적으로 보니까 예외적으로 거기 중가산세 있죠? 몇 프로예요? 중과산세 80%예요. 뭐 하지 않고 신고 안 하고 뭐 했어요? 신고 안 하고 처분했어요. 신고 안 하고 처분했기 때문에 중과산세 몇 프로 때린다? 80%. 신고 안 하고 처분해서 중과산세 80%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럼 미등기 전매했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까 갑이 매매를 했는데 을은 뭐 하지 않고 있다가 등기하지 않고 있다가 병에게 매매해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런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했죠. 예? 자, 을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그렇지. 안 걸려서 안 낸다고. 을이 걸렸어. 을이 걸리면 취득세 내야 되겠죠? 자, 취득세 몇 프로 내요? 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취득세는 8%, 4% 내지. 아, 유상취득이잖아. 이 4%에 몇 프로를 더해서 80%를 가산세로 84%가 아니라 4%에 80%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80%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야 될 취득세 세율이 4%인데 4%로 계산된 세금의 80%를 가산하여 징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가산세율은 원래 20%, 10% 또는 40%였잖아요. 그 가산세 규정에 불구하고 몇 프로로 하겠다? 80%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규정에 불구하고 아셨죠? 미등기 전매가 됐으면 무조건 80% 때리는 거야. 그 80%가 세율이 80%가 아니라 당신이 냈어야 될 취득세의 80%를 더해서 가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84% 내는 거 아니에요. 4%에 대한 80%를 더 내게 하겠다. 이게 가산세니까. 다만 중과산세 제외 대상이 있어요. 중과산세 제외 대상이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과세 물건이라고 돼 있죠? 아니 등기 등록을 안 해도 되는 물건이 있나? 자, 그런데 거기 비고란에 보니까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자 이겁니다. 중과산세를 제외하겠다, 적용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제외하는 건 첫 번째 뭐예요? 등기를 불필요로 하는 것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회원권은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권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 중과산세 제외의 제외니까 회원권은 중과산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되죠.
이해하셨죠? 두 번째, 간주 취득이. 간주 취득. 간주 취득 땐 중과사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아까 변경 후가 얼마였어요? 9천이었고 변경 시장 피가 표준이 5천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과세 표준 얼마예요? 9천에서 5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 했잖아요. 여기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은? 그러지 2%지. 예, 간주취득 2%였잖아. 예. 그럼 4천에 2%니까 80만 원이 되죠. 아셨죠? 자, 이 80만 원을 신고를 안 하고 처분했어. 그러면 80만 원에 80%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간주취득은 중간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중간산세 적용하지 않지? 이거 가산세 신고불성실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네, 그런 것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일 때는 50만 원일 때는 시속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번에 문장이 올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후 취득의 토지나 건물을 한 건의 토지 취득, 한 건의 건물 취득으로 보면 면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올해 나왔었는데 정말 의미 없는 문제 같아. 토지나 건물이 50만 원 이하짜리가 있습니까? 이런 게 왜 법률 규정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면세점은 얼마 이하다? 50만 원 이하다라는 거죠. 50만 원 이할 때는 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취득세 안 내려고 쪼개서 50만 원을 낸다. 어? 그래서 각 토지나 건물을 쪼개서 5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것이 인접하고 1년 이내의 것이라면 쪼갰다 할지라도 이것을 한 건으로 모아서 50만 원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취득세 부가세예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노동천적세를 부과하고 지방교육세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이거예요. 개정 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죠. 만약 여러분들 증여취득이라면 개정 후에는 이게 뭘로 바뀌어요? 취득세로 바뀌겠죠. 몇 프로예요? 원래는 3.5%죠. 그럼 옛날에는 어땠어요? 2%? 1.5%였겠죠. 맞죠? 그럼 옛날에는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 10%가 붙었고요. 예? 등록세에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었었던 거예요. 아셨죠? 그럼 지금도 똑같은 거 아시겠죠?
취득세를 2%로 해서 낸 금액에 몇 프로 내야 돼요? 농특세 10% 내야 되고, 나머지 1.2%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 교육세 몇 프로 내야 된다? 개정 전하고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야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3.5%니까 얼마가 됩니까? 300? 이걸 뭘로 내야 돼요? 근데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취득세가 나오면 취득세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따라 나오는 세금 계산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억에서 몇 프로만큼? 2%만큼. 이게 옛날에 뭐예요? 옛날 취득세. 여기에 몇 프로를? 10%를. 그러니까 200에 10%니까 20만원. 이거 뭐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내는 거 아시겠죠? 예?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 1억에 대해서 1.5% 내면 되겠죠? 이게 옛날에 뭐예요? 옛날에 등록세. 옛날에 등록세는 몇 프로? 20%. 150만원에 20% 하니까 30만원 되겠다. 그쵸? 맞죠? 이거 뭐예요? 지방 교육세 내야 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내는 거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2%로 해서 낸 세금의 10%를 농특세로 내고, 그 2%를 뺀 세로 해서 뭐가 된다? 20%를 지방교육세로 내라. 근데 취득세가 감면됐어. 취득세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취득세가 감면해줘 버렸어. 그럼 100만원에 몇 프로만큼? 20%만큼은 농어촌 특별세로 내라. 아셨죠? 100만원을 감면해줬는데 감면하고 끝이 아니라, 감면을 받았으면 감면된 세금의 몇 프로를?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다시 내라. 이렇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 등록면허세까지 갔어야 되는데, 등록면허세는 다음 주에 우리가 취득세 다시 복습하면서 등록면허세까지 다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큰 납부는 아니고, 그래서 다음 주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고, 그냥 오늘은 좀 빨리 끝낼게요. 이렇게 오늘 여기서 하고, 다음 주에는 재산세까지 아마 마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 나와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